소개받은 김보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얼굴을 뵐 수가 없고 또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을 때 어떤 주고받는 어떤 아우라들은 받을 수 없지만 줌이라는 어떤 특성적인 이 공간에서 그래도 꽤 사람 냄새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아, 이 하나의 단어 혹은 한 문장이 참 나한테 되게 공감이 됐고, 아, 이 문장 하나로 나는 좀 오늘 얻어간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게끔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저와 대표님을 제외한 한 11분 정도 이렇게 새로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미 스레드나 인스타에서 뵌, 성함도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나는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1번,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그냥 주재원이 아닌 그냥 이제 거기에 이민자 혹은 교민으로 살고 계시는 분은 2번, 혹은 나는 이미 주재원을 갔다 왔다 싶으신 분들은 3번이라고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사실 잘 묻진 않겠습니다. 그냥, 예, 1번 주재원 분들도 계시고, 예, 귀임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나는 아직 해외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냥 해외의 삶이 너무 궁금해서 그냥 한번 들으러 와봤다. 분들은 4번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는 전자책이 너무 궁금했다. 아니면 나는 뭐 저를 스레드에서 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냥 한번 들으러 왔어요 하신 분은 5번을 하셔도 됩니다. 아, 5번. 정말 5번이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1번, 3번도 계시고. 네, 그러시군요. 혹시 여기서 나는 주재원이 이미 한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2회차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한번, 4회차신가요? 와, 저보다 훨씬 주재원 선배님들도 계시네요. 네, 우와.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한번 또 작은 견해, 그리고 제 생각 이런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북토크 주제를 도착한 자리에서 나만의 레시피로라는 타이틀을 정했고, 사실 이제 제 책 제목을 활용해서 한번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저는 2024년에 주재원 와이프 레시피라고 해서 요리책이 아닌데, 계속 AI가 제 책을, 요리책 되게 잘 냈다고, 주재원 와이프들이 음식하는데 바쁜데, 레시피 북을 되게 잘 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리책이 아니고 그 좀 더 나은 해외 생활을 하는데 좀 제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담은 책을 한 권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귀임하고 나서 와, 생각보다 저는 이 귀임이 되게 그 과정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내가 글로 적지 않으면, 아, 이걸 어디로 내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되게 그 힘든 시간들이 있어서 그 마음들을 적은 책을 도착한 자리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어떤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간략하게 좀 이따 제 소개를 조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재원 와이프의 삶이긴 하지만,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는지 살짝 아주 짧게 얘기를 할 거고, 그치만 이제 그 뒷면에 우리가 진짜 찐으로 경험하고 있는 히든 리얼리티, 진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혹은 제가 느꼈던 어떤 주재원 와이프의 어려웠던 점들을 좀 공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재원 와이프로서 나가서 저는 되게 얻었던 게 되게 많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되게 많았고, 그 4년의 시간이 저의 인생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바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또 이렇게 두 가지의 컨텐츠 목록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혹은 저한테 진짜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다가 아, 이 부분은 나 너무 궁금하다 혹은 이 부분은 빠져서 나 이거 되게 물어보고 싶다 한 것들은 Q&A 시간에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늘 내용에서는 사실 그 전자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Q&A 시간에 뭐 그 부분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혹은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제 뭐 스레드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아까 이제 책 두 권을 말씀드렸고, 저는 스레드, 인스타그램, 브런치에서 주재원 와이프, 해외 생활 관련 콘텐츠와 글, 릴스 이런 것들을 연재 중이고, 사실 이제 제 이름이 김보나인데, 그 보나비아라고 해서 이제, 주재원 배우자 혹은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 혹은 귀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나비아라는 이제 커뮤니티 혹은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주재원을 나가서부터가 아니라 그 나가기 전부터 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주재원을 나가기 전에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던 그저 전업맘이었어요. 근데 쌍둥이를 키우기 전에는 저도 당연히 꿈도 있고 열심히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하던 되게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고는 사실 이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혹은 사실 3분 거리에 친정집이 있었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모두 다 너무 다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화장실도 자기들이 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가게 되면서 제 시간이 오롯이 이제 생기는 그 순간들이 왔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나도 이제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은데 난 뭘 할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이 진짜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스타트업도 다시 시작해보고 그리고 계속 사회에 나가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와중에 남편이 오늘 딱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근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 여보, 미안해. 놀래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인도네시아 가게 됐어. 뭐 자카르타 너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도 안 했고 그 여행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들었던 도시였어요. 물론 인도네시아에 워낙 아름다운 섬들이 많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미지의 세계, 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생각에도 안 해봤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설렘보다는 어떡하지? 이 아이 둘 데리고 나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고민이 약간 해소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면 가면은 어, 이제 제 의지와는 다르게 주재원 와이프는 어쨌든 해외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년간은 내가 좀 더 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4년간은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안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 제가 약간 새로 취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조차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 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나가던 2019년은 쉽게 주재원들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고 우리가 일생일 때 처음 겪어보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가냐 마냐 혹은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일주일 만에 취소되기도 하고 또 남편도 한 6개월간 그 출국 날짜가 미뤄지기도 하고 또 짐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오히려 더 이제 미지의 수가 더 많아졌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냐 마냐 하다가 딱
한 3일 정도 그 비행기 하늘길이 열리던 시간이 있어서 사실 남편하고 같이 가지 않고 그 꼬맹이 5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저 혼자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많은 짐을 들고 그리고 애기들도 등에다가 진짜 자기 뒤로 자빠지면은 진짜 꽈랑 할 정도로 무거운 짐들을 다 책가방 하나씩 메고 저렇게 혼자서 출국하게 됩니다. 저는 저 때 심정이 어땠냐면요. 사실 울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약간 나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되지? 가면은 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호텔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물음표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렇게 출국하시는 이 사진이 좀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지내? 그래서 이제 딱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재원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상상하는 그런 삶들을 좀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혜택해주는 아주 좋은 아파트 혹은 좋은 주거지. 그리고 가운데 사진 사실 제가 좀 재밌으려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어떤 세계에 들어가게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대감. 우리 아이가 진짜 영어를 좀,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는 학습이 아니라 이렇게 좀 즐기면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큰 저도 로망, 어떤 그런 것들을 안고 출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고,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거를 지금 4회차, 뭐, 지금 거의 뭐 10년 넘게 이미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기 전에는 뭘 사야 되지? 인도네시아에 뭐가 필요하지? 하면서 저의 어떤 불안감들을 그러니까 가서 절대 한 채 불편함도 겪고 싶지가 않고 실수도 겪고 싶지가 않아서 그것들을 다 쇼핑으로 채웠던 것 같아요. 한국이랑 똑같아야 돼. 나는 가서 한국 음식 먹고 이게 부족하면 이거를 항상 조달해야 됐고 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 그 컨테이너 짐 실을 때 컨테이너 이사러 오신 분들이 저희 집에 그 팬트리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미 컨테이너가 다 실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탑차가 이만큼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꺼내서 실으냐 하면서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하기도 한 마음에 정말 물건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짐을 또 다시 풀고 정리하는 삶, 그리고 저는 그 주재원 와이프 혹은 그 가서 내가 겪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정말 1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인간 관계와 학교 엄마들과의 세계가, 저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국제학교가 저는 되게 그 국제학교에 대해서 정보도 너무 무지했어요. 그냥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 외국인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곳,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 뭐 아주 그냥 그 학교에 대한 시스템이나 국제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저에 대한 고민도 늘어갔어요. 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나 주재원 온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이 왜 아무도 없지?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지역 맘 카페잖아요. 뭐 자카르타면 자카르타 엄마들 카페, 뭐 미국이면 미국, 베트남, 태국 다 요즘에는 그 나라별 그 맘카페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서 정보 교류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글만 봐도 누가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좁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다 사실 누가 그렇게 힘들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좀 더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내가 진짜 가서 겪게 될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서 왜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편만 주재원 교육 받고 가기 전에 남편들 2박 3일씩 연수원 가서 주재원 직무교육부터 가서 해서 그 현장 교육도 받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좀 되게 억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귀임입니다. 여러분, 전 귀임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다시,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죠. 다시 짐을 싸고. 근데 저는 사실 크게 또 이거는 걱정이 없었던 게 한국에 내가 다시 오잖아요. 내가 알던 내 나라고 내 고향이고 언어에 대한 고민도 없으니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그, 그곳에 짐을 정리하고 또 그곳의 사람들과 헤어짐을 하고 그다음 이게 또 귀임이요. 다 회사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귀임의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후임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후임자가 언제 올지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을지 그 시기가 언젠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의 회사에서 그거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난 뭘 준비해야 되나부터가 그 귀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가긴 가나? 간다고 했다가 또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짐을 싸야 돼? 짐을 싸지 말아야 돼? 이 시간들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로감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짐을 싸고 한국에 왔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애들 어리니까 한국 가면 적응 다 잘해. 걱정 안 해도 돼. 야, 애들 가니까 한국 급식 맛있다고 하면서 야, 웃으면서 다 좋아만 하더라. 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너 가면 어떨 거다. 네. 제가 와서 제가 다 겪었습니다. 저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한 번에 같이 학교를 보냈죠. 아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 학교 적응하고 이 다시 자기 나라 언어를 모국어를 쓰는 나라에 왔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만 5세에 갔고 거기서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 사실 한글도 완벽하지 않았던 시간에 영어를 같이 익혀야 됐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교우 관계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형성을 하고 거기 인생의 반이 사실 인도네시아의 기억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정말 1년이 힘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2026년 1월이 되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제가 이제 딱 귀임한 지 거의 1년이 딱 됐거든요. 이제 조금 정신이 들고 이제 조금 주변을 보기 시작하고 아, 나 이제 좀 뭐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여유 그런 게 생기고 아이들도 이제야 좀 그런 이제 한국 학교에 대한 적응과 여유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라고 다 이렇게 적응이 빠르진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남편은 회사에 가서 완전 해피하죠. 지금 남편의 얼굴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워라밸도 생기고 이제 본사랑 바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훨씬 줄고 남편의 어떤 생활 만족도가 아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해, 그에 반해 저 정말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 자, 이동에 이동, 그리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한국 가서도 짐 싸서 옮기고 또 여기 단기 임대 했다가 또 가족 집에 들어갔다가 제가 지금의 집까지 들어오기까지 어떤 그 과정들을 겪고 계속 싸고 풀고 하면서 그 피로감을 다 푸는데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무력감이 다시 오게 되고 한국인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왔다는 걸 약간 부정하고 싶어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 한국인이고 한국이고 고작 내 인생에 딱 4년 갔다 왔는데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걸 어디다가 물어볼 것도 없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하면은 뭐 교민분들은 아직 이거를 완전히 토털리 기임한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야 보나야 빨리 정신 차려 너 이제 좀 있으면 거기 쿠팡이며 마켓컬리며 이거의 편리함에 너 이제 여기 생각도 안 날 거야 그냥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거기 가니까 너무 좋지 근데 저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제 어떤 이런 상황을 계속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디다 터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미지 공감되시나요? 사실 정말 저 인도네시아가 있을 때 딱 이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재미나이 그 바나나한테
제가 이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해외에 있을 때, 물론 회사에서 제공해준 아주 편안한 집, 그리고 인도네시아니까 가정부도 있었죠. 그리고 개인 기사도 있었죠. 아주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녔죠. 그리고 엄마들하고 뭐 골프도 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외식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삶이 너무 좋아 보였지만 사실 저는 진짜 누군가 저를 뒤에서 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처럼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그 불안감, 불확실함, 애매함이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그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불안한 시간들이 한 번씩 훅훅 오더라고요.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계시면서 불안하실 때가 있었나요? 불안하시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 이미지가 조금 공감이 간다 하시면 1번 한번 채팅방에 눌러주시겠어요? 111111 눌러주신 분도 계시고. 네. 아, 공감해 주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도 내가 불안하고 인생이 불명확한 건 사실인데, 저는 진짜 딱 이 상태에서 남편한테 나 진짜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고, 이 안정감이 생기질 않아. 어떡하지? 했더니 남편은 자신의 불안감을 저한테 더 이렇게 와다다닥 쏟더라고요. 넌 내가 지금 어떤 불안감으로 사는지 알아? 하면서 막 하는데, 둘 다 이제 불안하니까 서로를 좀 더 보듬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딱 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떠날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또 지금 뭐 이미 주재원 와이프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계획할 수 없는 삶의 이 불안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년에 한국에 갈지 여기 있을지 모르니 내가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야 될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국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공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제일 조금 마음이 헉 하고 했던 게, 야, 그냥 여행 간 것처럼 살아 하는데, 여행? 여행은 이렇게 편하거나, 여행처럼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오히려 그게 또 되려 상처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심지어 부모님도 이 저의 상황을 공감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4년 있을 거라 했는데 주변 지인들이 막 2년 만에 갑자기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외국 엄마는 나는 여기서 진짜 오래 살 거야 해서 진짜 뭐 새로 모든 걸 다 사고 파티하고 하는데 1년 반 만에 그분이 귀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업체를 정리해서 홍콩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삶을 계획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 피해요. 저 계획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 그냥 감정 따라서 혹은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피도 감당이 안 되는 불안함인 거예요. 더불어 커리어도 중단이 되고 삶의 통제력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장기 계획이 불가능하죠. 내 인생 자체가 남편의 회사 스케줄에 따라 막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함, 불안정, 불확실. 네. 귀임이 가까워질수록 불안도가 높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1년 차가 제일 행복합니다. 저도 1년 때가 제일 행복했고, 2년 차 때가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3년 차 때쯤, 나 이제 좀 여기 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슬슬 귀임의 어떤 소식이 오기 때문에, 이 주재원의 어떤 그, 티피컬한 어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치만, 딱 지금 이 이미지. 친구와 가족이 생각하는 주재원 와이프는 해외 나가서 사니까 좋겠다. 여행 많이 다니겠네. 아이들 영어 잘하겠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한국 교육을 고민할 때쯤엔, 그래도 영어 하나는 얻어서 오잖아.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도 제가 뭔가 어렵다. 애들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 아이들 영어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그래, 영 하나는 얻어서 왔잖아, 라고 하면, 진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책에다 거의 두 챕터에 가깝게 이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영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었을 때 내가 아이를 챙겨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교육 방향이 완전 바뀌고, 이게 그냥 단 4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나 어떤 앞으로의 그 가치라든지 이런 걸 토털리 다 완전 바꿔버리는 그 경험이더라고요. 절대 이게 그냥 잠깐 갔다가 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경험, 마음, 상황, 이거는 이제 우리만,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사람들만 어떤 경험하고 공감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요즘에 온라인에 보면은 주재원 와이프의 세상을 사실 되게 이렇게 험담이라고 하긴 뭐고 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주재원 와이프가 되게 피곤하고, 주재원 와이프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이 되게, 이러한 어떤 세상이 이미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우리를 뭐 expat 와이프라는 단어도 있지만, 트레일링 와이프, 그냥 따라다니는 와이프, 이렇게 미국에서, 외국에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우리 상황을 불평하고 주재원 와이프가 주재원 와이프를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계속 이 주재원 와이프의 세상, 주재원 배우자의 세상은 반갑습니다. 주재원 와이프의 세상은 계속 이대로 우리는 남을 텐가? 사실 저는 제가 하도 주재원 와이프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 주재원 와이프분들이 쓴 그 브런치든 스레드든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면서, 우리가 우리를 되게 필요해 한다. 우리도 이미 이 세상이 필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또 드러내놓고, 사실 어디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들, 어, 다 같은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 마냥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분명히 이미 주재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인사이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메시지나 그런 문장들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거를 준비한 한 달 내내 이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오늘이 더 제일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 새벽까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던 책들 혹은 영상들, 글들 이런 거에서 좀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글귀들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윤소정 대표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채팅방에 1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이분 영상 이미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 되게 여성분인데 이렇게 예쁜 척 안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인사이트와 에너지를 되게 주시는 유튜버여서 이제 저도 되게 요즘 되게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인데, 최근에 이제 이분이 여행 말고 유학 가세요라는 타이틀로 유튜브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뭐 4년 어느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학장을 따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내가 뭐 일본의 어떤 서점의 어떤 이런 생태계가 궁금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경험해보고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거를 유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그렇게 낯선 공간에 가면은 감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주재원 지금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1년, 이제 1년 차, 2년 차인 주재원 와이프였다면 사실 이 문장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떠나오고 나니 이 문장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윤소정 대표가 한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 나태주 시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책과 삶 유튜브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에서 발췌한 글인데, 나태주 시인이 이제 여행을 표현하실 때, 나 멀리까지 갔다 왔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행이나 이렇게 멀리 어떤 해외 나간 거를 낯선 것을 충분히 즐기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같이 하기. 그리고 가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분이 여행 가셨을 때 중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그 오징어 젓갈을 해서 이제 중국 음식점에서도 막 그거를 드시더래요. 아까 물론 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 왔으니 잠시 이렇게 체험해보고 먹어보는 거지. 왜 꼭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지겹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반복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을 때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새롭고 낯설고 서투른 것을 내가 같이 해보면서 일상을 좀 이렇게 벗어났을 때 다시 그리워하고 그것이 좋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떠나오니까 한국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막 계속 한국을 좀 이렇게 나가고 싶고 유학 뭐 외국에 가서 좀 체험하고 싶고 한국에 있는 거는 다 불편하고 뭔가 다 이렇게 불평불만인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번 떠나서 살아보니, 와, 한국이 진짜 편리하고 되게 잘 돼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엄마들의 커피 타임이나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실 나 여기 와서 너무 좋아. 여기 와서 뭐가 감사해. 너무 고마워. 이런 거보다 학교 불평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좀 불평, 불만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계신 곳들, 그 현지에서 난 얼마나 이곳을 좀 이해하고 경험해 보려고 나 얼만큼 시도해 봤지? 난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지? 한번 요렇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지성 작가의 글께서는 제가 최근에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책을 읽었는데, 정말 저한테 큰 인사이트를 줬어요. 근데 이제 이지성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을 쓴 작가인데, 혹시 여러분 이지성 작가 아시나요? 혹시 에이트 읽어보신 분 계시죠? 여기서 저는 이 페이지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이 AI가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할 때 문화 인류학적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기 전에 인도에서 8개월 동안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했다. 후일 잡스는 이때 인도 여행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다. 근데 이제 여행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이방인이 아닌 현지인으로 문화인류학적 여행의 본질은 현지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라 현지인들과 얼마나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었느냐,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얼마나 바꿨느냐. 근데 이 이지성 작가님, 나태주 시인님 혹은 그 앞에 소정님까지 다 했었을 때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나요? 혹시 채팅방에 혹시 이 세 분의 어떤 같은 공통 메시지를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바꿨는지 또 나를 찾는 시간,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 같은 공통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거기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이제 갔다 와서 저를 보니
저를 보니 좀 제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지금 공유가 중단됐을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주어진 상황에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지금 쌍둥이 육아하니까 사회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회피하는 사람이었고, 좀 어떤 컴플레인을 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냥 그거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아이 교육도 이제 뭐 유치원 하고, 그다음 이제 한국 이제 교육에 들어가면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애를 세팅을 하고, 얘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저는 나름대로 이제 미술을 전공했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야가 그렇게 좁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살면서 와, 나 진짜 세상을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알던 뭐 태국,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제가 이제 여행자로서 정말 즐거운 뭐 맛집을 가고 뭐 핫플레이스를 가고 이거는 진짜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야도 되게 좁았죠.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도 제가 감사함을 되게 찾고, 다행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며칠 전에, 죄송해요. 그, 차, 자동 세차를 하러 갔어요. 중립을 놨는데, 이게 차가 세차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후진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냥 세차장 안으로 그 기계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뒷차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것도 설날 인사를 하러 가는 길에 그래 박은 거죠. 근데 저의 그 주재원 가기 전에 저라면 왜 박았어? 그러니까 내가 앞에 중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라고 했고 뭐 하러 거냐 불평불만을 막 찾을 텐데 주재원 갔다 오고 나서의 저는 살짝 박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부모님도 잘 뵙고 다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액땜을 했나 보다. 거기 가서 이런 일이 없고 다 일 마치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제가 놀랐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한국에서 내가 30몇 년을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려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견디려면 해야 했던 그 마인드 세팅이 이게 한국에 와서도 계속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보고, 와,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옛날에 너라면 지금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너 되게 많이 바뀌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사실 저는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한국 학교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그 제가 되게 외국인 중에 타일러 되게 좋아하는데 그 타일러가 한국인은 한국인에 대해서 되게 기준과 잣대가 너무 높은 것 같대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잣대가 높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하나의 실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제 생각엔 민원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좀 주어진 걸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엔 저거 그렇게 큰 이슈 같지가 않은데 저게 너무 큰 이슈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전 속에서, 한번 외국에 가서 한 1년? 2년만 살다 오시면, 저거 별거 아닌 일이 되실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선진국에 살아도
이렇게 한국처럼 인터넷, 뭐, 은행 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이렇게 하루에 세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뭐 개발도상국이어서 느린 게 아니고 선진국이어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예전에 돈 인출 잘못했었을 때 그 돈이 다시 내 그 계좌로 입금되는데도 막 일주일 이상씩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쿠팡 정시정대 7시에 딱 그 전에 배송이 되고 내가 주문하면은 내일 배송됩니다. 당연히 내일 배송돼야 되는 게 약간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체화된 것들인데 사실 외국 가면은 그 아마존 뭐 배송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택배 앞에 온 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 올 때 내가 없으면 그 택배 못 받잖아요. 근데 한국처럼 편한 데가 어딨어요? 집 앞까지 해주는 데가. 전 인도네시아 살 때 택배 받으러 1층까지 내려가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간 친구들도 있다 보니 그곳의 이슈가 이제 다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지금 전쟁도 그렇고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홍수가 났을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넘쳐나고 홍수가 나더라도 이 정도로 공감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 저렇게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서 지금 뭐 르바란이고 다들 지금 금식하고 있을 텐데 저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혹은 지금 학교 가는 내 지인들은 차 괜찮나? 이제 그곳에 대한 이제 걱정이나 이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의 유한함을 저는 너무 느꼈어요. 우리가 어쨌든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에 살다 보니 그 4년을 되게 뭐라 그러죠? 귀하게 살게 되고, 그 만나는 시간들도, 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떠나면 다시 없을 시간이다라는 거를 정말 경험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렇게 딱 지내면서. 그리고 또 그곳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가 계속 연결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내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외 생활을 계속 오래 하시면서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있으신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재원 생활 혹은 해외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건강하게 혹은 유의미하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나 되게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려면 경험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 아멘, 괜찮아. 아,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거를 발견하려는 어떤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다른 상황이고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다르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좋은 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표현한 거고, 주어진 환경에서 즐거움 찾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마인드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 보려는 태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았던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겪어본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뿌아사를 뭐 한다거나 뭐 같이 뭐 금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들이 안 먹는 거 혹은 그들의 기도 문화부터 그들의 습성, 그들의 성격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가정부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기사 아저씨랑도 얘기하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그 로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더 되게 잘 알게 됐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생활이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일이 있어? 은행 가서 요구하면 되고, 내가 쓰는 편안한 언어로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이 되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뭐, 컴퓨터 하나 고장난 거 고치는 것도 사실 되게 불안하고, 과연 AS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그냥 고장나면 버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그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환경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완전 환경이 내가 진짜 완벽하게 만족하는 어떤 환경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다녀오니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재원 생활, 남편하고 다녀온 생활이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런 뭐 사세요? 아니면 거기 가면 뭐가 필요합니다. 란 그런 정보보단 좀 더 딥한 얘기 있잖아요. 국제학교는 이런 데다. 근데 갔다 오면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너도 되게 힘들 거다. 가서 너 이런 것도 좀 준비해보고,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 4년이란 시간이 이렇다. 막 이러면서 좀만 더 알고 갔더라면, 좀 더 이렇게 시행착오 덜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더 깊이 경험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제와 와이프. 그래서 내 삶에 남긴 게 뭘까? 그러니까 해외 생활이 버티는 시간이 아니고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이제 글을 계속 쓰면서 그 시간을 채웠고, 그리고 또 책 두 권을 출간을 하면서 좀 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좀 더 나를 더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국해서 저는 이거를 귀임해서 겪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 22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저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